안녕하세요. 우주반 남자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하셨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가입 안 하셨다면 이걸 왜 꼭 가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 청약저축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관심 없으셔도 꼭 가입은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입은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인이 가입했는데 이것들을 내가 지금 현재 잘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알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제 알아야 할 때는 그게 왜 생겼는지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 뭔가를 이해할 때 이제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분양받을 때 왜 청약저축이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약저축은 분양받고 싶으면은 일종의 그런 범어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1977년도에 정부에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면서 도입이 됐어요.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정부가 지금 새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대신 청약 통장에 얼마씩 납부하세요. 이렇게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장에 예금한 사람들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했는데, 또 이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다 가입을 했을 테니.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납입기간, 납입횟수,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들, 그 조건들을 기준으로 심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그런 청약 가점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어떤 사람은 2만 원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10만 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10만 원 하셔야 되고요. 그 10만 원 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준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입을 할 때. 그런데 이제 5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또 2만 원은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또 국민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뉘고 민영주택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충족해야 하는 청약통장 납입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납부 기준을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산다라고 하면 서울에 살면서 전용 84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난 청약할 거다라고 하면 기본 예치금은 300만 원이 있어야지 내가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공공분양은 지역별 예치금 충족 기준은 없는데 총 납입 인정 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분양에 우리가 선정되려면은 무조건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내가 납부를 했어야지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10만 원씩 해야만 내가 나중에 청약을 할 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그 기회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10만 원씩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공공분양 생애 최초는 사실 1인 가구는 청약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생애 최초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 600만 원 예치금 기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총 납입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10만 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얼마의 기간 동안 납입해야 1순위 조건을 내가 충족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런 거에 좀 더 다르고 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근데 하여간 뭐 그래도 일단은 항상 우리가 조금 기회 포문을 넓히는 게 좋으니까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좀 유리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1순위는 12개월 이상 12개월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1인 가구분들은 공공분양 생애 최초는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단 이제 미혼 청년 특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미혼 청년 특공은 우리가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까 청약통장 꼭 가입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미혼 청년 특공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나의 가점을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이 가점을 본인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점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 가점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가점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가점이 낮다고 막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점이 낮아서 계속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 추천제 비중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점 안 되더라도 우리는 추첨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민간에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었는데 1인 가구 생애 최초도 민간에서는 추첨제 통해서는 우리가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25평 이하에서는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은 또 내가 그럼 관심 있는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어디서 찾는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민간 분양은 청약홈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 청약홈에 가시면은 관심 지역을 알림 설정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그 지역에 분양하는 것들은 청약홈에서 이렇게 계속 알림을 해줘요. 앱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디 분양합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그걸 통해서도 그때그때 수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 홈페이지에서 또 알림 설정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H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공공분양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은 꼭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는 LH 청약센터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알림 설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수시로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이 알림만으로도 정보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에 관심 없더라도 청약통장을 꼭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해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 된다는데? 라고 알고는 계시는데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단은 이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그리고 세대주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청약저축을 그런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랑 신분증을 제출하고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등록해야만 무주택 확인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정산 할 때 무주택 확인서랑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증명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의 40% 그리고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은행 가셔가지고 무주택 확인서 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1인 가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집 마련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뭐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냥 공공임대에 그냥 혼자 아파트에 살아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꼭 분양받지 않고 그냥 임대주택을 살더라도 이 청약저축 통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도 블로그에 댓글로 질문 주셨었는데 주택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그 청약예금 통장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공임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 통장을 깨고 다시 이걸 가입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임대를 살더라도 통장은 있어야 돼서 꼭 가입해 두시기를 적극적으로